칠흑 같은 밤, 집채만 한 호랑이가 할머니의 입을 턱 하고 막아버리는데요. 쉿! 할매, 제발 가만히 좀 있으시오. 천하의 백호가 오히려 온몸을 벌벌 떨며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눈먼 할머니를 위해 호랑이가 숨죽여 기다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의 하루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태백산 자락 깊숙한 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붕 위로는 박넝쿨이 무성하게 뻗어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죠. 이 산골 오두막의 주인은 김옥분 할머니라는 60 중반의 촐로였습니다. 할머니는 괄괄하고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로 입담 하나는 산 아래 장터까지 소문이 자자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다정했던 남편 박씨 영감과 오순도순 살았으나 역병이 돌던 해에 그만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 돌쇠마저 10수년 전 북방 수자리로 끌려간 뒤로는 소식조차 끊겼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아들이 혹여 고개 너머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문지방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면서 흘린 피눈물 탓에 할머니의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갔어요. 이제는 코앞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만큼 눈이 몹시 어두워졌죠. 그래도 할머니는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에 불을 지피고 해가 중천에 뜨면 밭에 나가 김을 메었어요.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면 그제야 허리를 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로움이야 뼈에 사무쳤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성미는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입버릇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내 새끼 돌아올 때까지 이 늙은이가 쓰러지면 되겠어. 끝까지 버텨야지. 그 말을 되뇌일 때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렸어요. 한편 이 태백산에는 온 산짐승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백호였어요.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뒤덮인 이 맹수는 덩치가 어찌나 큰지 웬만한 송아지 2마리를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 한 번이면 사나운 멧돼지도 꼬리를 말고 도망치고 으르렁 한 번이면 숲속의 모든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이 백호는 태백산의 제왕으로서 어떤 짐승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절대적인 위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산을 호령해온 터라 자존심 또한 하늘을 찔렀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계곡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갔어요. 옥분 할머니는 겨우내 묵혀둔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곳 계곡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쯤이야 젊은 시절부터 해온 일이라 대수롭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 이불이 뽀송뽀송 마르겠구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발걸음에는 소박한 기쁨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 시각 산 반대편에서는 치열한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멧돼지는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콧김을 뿜어댔고 백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상대를 노려보았습니다. 둘의 대치는 한참이나 이어졌어요. 먼저 움직인 것은 멧돼지 쪽이었습니다. 거친 발굽으로 땅을 박차며 돌진에 들어왔고 백호는 날렵하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울창한 숲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계곡 근처에 며칠간 내린 봄비로 진흙탕이 질퍽하게 고여 있었어요. 백호가 멧돼지를 쫓아 힘차게 도약하는 순간 그만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아무리 산군이라 해도 허공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철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백호는 진흙탕 한복판에 온몸이 처박혀 버렸어요. 시커먼 진흙이 새하얀 털 위로 뒤범벅이 되었고 가시풀과 낙엽까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버렸습니다. 멧돼지는 그 꼴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듯 킁킁거리며 유유히 사라졌어요. 백호는 자존심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온몸에서 진흙 냄새가 진동했고 털 사이사이에 박힌 가시풀이 따끔따끔 찔러댔습니다. 백호는 한숨을 푹 내쉬며 계곡가 풀숲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어요. 일어날 기운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산군으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터벅터벅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할머니가 빨래 보따리를 이고 계곡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할머니는 침침한 눈으로 풀숲 사이에 거대한 하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진흙과 가시풀에 뒤덮인 탓에 도무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여? 눈을 찡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탄성을 질렀어요. 동네 덩치 큰 흰둥이가 뻘밭에 굴러서 산거지가 됐네. 할머니는 그 집채만 한 백호를 그저 동네의 커다란 흰개로 착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눈을 번쩍 떴어요. 뭐라고? 이 위대한 산군을 감히 똥개 취급을 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할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버렸어요. 쯧쯧, 이 녀석아. 어쩌다 이 꼴이 됐어. 할머니는 겁도 없이 손을 뻗어 백호의 두꺼운 뒷덜미를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셌던지 백호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 물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힘껏 잡아당기자 백호는 영문도 모른 채 냇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순간 백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감히 어떤 것 없는 인간이 산군의 뒷덜미를 쥐어잡아. 분노에 가득 찬 백호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커다란 주둥이를 벌려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기세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들린 빨래방망이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어요. 탁! 정확하게 백호의 주둥이를 가격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똥강아지야. 할머니의 우렁찬 호통이 계곡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백호는 그 기세에 압도당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얻어맞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솔과 잿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녀석, 냄새가 지독하네. 박박 씻겨야겠어. 투덜거리면서도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백호의 진흙투성이 털을 솔로 벅벅 문질러댔습니다. 가시풀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엉킨 털을 빗질로 풀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던 백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빗질이 묵은 때를 벗겨내자 등줄기가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털 사이에 박혀 가려웠던 가시풀이 빠져나가니 살갗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빨랫방망이로 등짝과 어깨에 뭉친 곳을 팡팡팡 두드려 주기 시작했어요. 어라, 이 시원함은 뭐지? 백호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팡팡 치는 손맛이 기가 막히네. 산군으로서의 체면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백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까뒤집으며 배를 발라당 뒤집어 버렸습니다. 고양이처럼 골골거리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 의외로 순하네. 배 긁어줄까? 할머니가 백호의 복슬복슬한 배를 쓰다듬어 주자 백호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이날의 강제 목욕은 그렇게 맹수의 기묘한 순종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호는 그 짜릿한 방망이 안마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산소굴에 돌아가서도 자꾸만 할머니의 손맛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 백호는 스스로 할머니의 마당으로 찾아갔어요. 툇마루 밑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어라, 흰둥이 내가 왜 여기 있어? 할머니는 의아해하면서도 기꺼이 백호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배가 고팠구나. 밥 줄게. 할머니가 커다란 함지박에 밥을 담아 내어주자 백호는 괜히 기분이 좋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백산의 제왕이 산골 할머니, 집 마당지기로 눌러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백호에게 이 생활은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호가 마루 기둥에 폼을 잡고 다리를 들어 영역 표시를 하려 했어요. 맹수로서의 위험을 과시하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냄새를 맡고는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어요. 아이고, 다 큰 녀석이 오줌을 못 가린다. 퍽퍽 소리와 함께 등짝에 빗자루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백호는 마당 구석에 쭈그려 앉아 억울함을 사겨야 했어요. 맹수의 위대한 영역 표시를 몰라보다니.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감히 대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럽고 억울하지만 저 빗자루 맵시가 무서우니 꾹 참아야겠다. 백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며칠 후에는 마을 관아의 아전이 산길을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의 밀린 세금을 독촉하러 온 것이었어요. 옥분 할멈, 밀린 새가 석냥이요. 아전이 툇마루 앞에 서서 으스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전의 눈에 툇마루 밑에서 노려보는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살벌한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으아아. 아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호랑이다. 혼비백산한 아전은 밀린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고 소리치며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우리 흰둥이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툇마루 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백호를 보며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백호는 할머니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산군으로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백호는 몰래 산속으로 나가 도적대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도적들이 훔쳐 숨겨둔 최고급 명주 비단 두루마기를 발견했어요. 백호는 득이양양하게 그것을 입에 물고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꼬리를 바람개비처럼 흔들며 할머니 앞에 비단을 내려놓았어요.
옥분 할매, 산군의 위엄을 보여줄 최고급 비단이요. 어서 칭찬해 주시오.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한 할머니는 그 귀한 비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이런 낡은 걸레 쪼가리를 물어왔어. 할머니는 그 비단으로 부뚜막에 시커먼 잿가루를 벅벅 닦아버렸습니다. 백호는 그 광경을 보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아니, 저 귀한 명주 비단을 잿가루 닦는 걸레로 쓰다니.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매가 눈이 캄캄하신 게 분명하다. 백호는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산군의 굴욕적인 마당지기 생활은 웃지 못할 해프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호는 이 생활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스한 손길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산속을 누비며 외로웠던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역시 마당에 큰 흰둥이가 자리 잡으니 집이 한결 덜 쓸쓸해졌습니다. 빈집을 지키는 것보다 덩치 큰 식구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이면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 할머니의 무릎에 거대한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는 무심코 그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돌쇠도 이만큼 컸을라나.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그리움을 백호는 말없이 느끼고 있었어요. 맹수와 노인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져 갔습니다. 태백산의 제왕이 산골 할머니네 마당에 눌러앉았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숲속에 퍼져나갔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속삭이는 바람결에 실려 골짜기마다 웅크린 짐승들의 귀에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여우는 여우대로,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곰은 곰대로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산군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자리를 잡으셨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오? 짐승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장께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큰 불경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리하여 첫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숲속의 온갖 짐승들이 줄줄이 할머니네 마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앞장선 것은 붉은 털을 가진 늙은 여우였고 그 뒤로 덩치 큰 멧돼지 2마리가 따랐습니다. 산토끼와 오소리도 조심조심 뒤따라왔고 저 멀리서는 곰 1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오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늘어선 짐승들의 행렬은 마치 임금님께 조공을 바치러 가는 신하들 같았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드러누워 코를 골던 백호가 낯익은 기척에 눈을 번쩍 떴어요. 툇마루 밑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담장 밖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백호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지만 산군으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했어요. 점잖게 앞발을 포개고 턱을 괴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아뢰었어요. 위대하신 산군 대장님, 저희가 정성껏 모신 조공이옵니다. 늙은 여우가 앞발로 토실토실한 꿩 3마리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부디 맛있게 드시옵소서. 멧돼지들도 뒤질세라 싱싱한 산나물 보따리와 도토리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곰은 투박한 앞발로 귀하디 귀한 영지버섯 한 다발을 조심스레 땅에 놓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산토끼와 오소리까지 저마다 산딸기와 밤송이를 가져와 한쪽에 수북이 쌓아두었어요. 백호는 속으로 흐뭇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들 하였다. 물러가거라. 짧지만 위험 있는 한마디의 짐승들은 감격에 겨워 연신처를 올렸어요. 그렇게 밤마다 산짐승들의 조공 행렬이 이어졌고 마당 한편에는 먹을거리가 마당 한편의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은근히 뿌듯한 마음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자마자 무언가에 걸려 휘청거렸어요. 침침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히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뭐여? 꿩의 산나물에 버섯의 도토리까지 먹을거리가 마당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흰둥이가 밤새 이 많은 걸 다 해왔단 말이요? 할머니의 눈길이 툇마루 밑에서 태연하게 하품을 하는 백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백호는 모른 채 딴청을 피우며 앞발로 얼굴을 쓱쓱 문질렀어요. 아이고, 명견이네 명견이야. 이런 기특한 녀석을 봤나. 할머니의 칭찬에 백호는 속으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꼬리를 붕붕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장 광주리를 꺼내 먹을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꿩은 깃털을 뽑아 손질하고 나물은 다듬어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영지버섯은 귀한 약재니 따로 보관해 두었고 남는 것은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이건 장에 내다 팔면 쏠쏠하겠구먼.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장터에 갈채비를 했습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고개를 넘어갈 때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장터에서는 할머니가 내놓은 물건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꿩을 보고 동네 안악들이 서로 사겠다고 난리였어요. 영지버섯은 양반댁 마님이 후한 값을 치르고 통째로 사갔습니다. 할머니는 두둑해진 전대를 허리춤에 차고 어깨를 씩씩하게 펴며 집으로 향했어요. 이 많은 돈이라니 우리 흰둥이 덕분이구먼. 흥에 겨운 할머니의 발걸음은 산길을 오르는 줄도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할머니가 드디어 고개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집을 지키고 있으라던 백호가 벌써 발소리를 알아채고 달려 나왔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가 바람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할머니 앞에 멈춰 섰어요. 꼬리를 바람개비처럼 붕붕 흔들며 낑낑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강아지 같았습니다. 산군으로서의 체면 따위는 진작에 내팽개친 지 오래였어요. 아이고, 우리 흰둥이. 내 발소리 듣고 벌써 마중 나온겨.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리며 백호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호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거대한 꼬리를 세차게 내두르는 바람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덩치에 걸맞은 꼬리가 휙휙 휘젓자 바로 옆에 있던 장독대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야야야, 장독 깨지겄다. 백호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꼬리를 감추듯 말아 올렸습니다. 위기일발로 장독대는 무사했지만 백호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이고, 할매한테 빗자루 맞을 뻔했네.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얌전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백호는 재빨리 할머니의 무거운 짐보따리를 입에 덥석 물었어요. 사뿐사뿐 걸어가 툇마루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는 모습이 제법 듬직했습니다. 흠흠, 산군이
이 정도 짐짝쯤이야 거뜬하지. 백호는 속으로 뿌듯해하며 할머니를 흘끗 쳐다보았어요. 칭찬할 시간에 어서 시원하게 등짝이나 두드려주오. 은근슬쩍 빨랫방망이가 노인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었어요. 짐도 척척 들어주고 아주 효자가 따로 없네.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장에서 번 돈으로 사온 물건들을 풀어놓았어요. 백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할머니가 꺼낸 것은 바로 손바닥만 한 커다란 놋방울이었어요. 우리 흰둥이한테 채워주려고 샀지. 할머니가 방울을 흔들자 맑은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백호는 그 방울이 탐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산군의 목에 방울이라니.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달아주는데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백호는 순순히 목을 내밀었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할머니는 부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은 아침에 손질해 둔 꿩으로 특별한 요리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활활 피웠어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퍼져나가자 백호의 코가 실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생고기만 먹어온 맹수였지만 할머니의 요리 냄새는 어쩐지 군침이 돌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의 지독한 노안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할머니가 소금을 넣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침침한 눈에는 소금 단지와 잿가루, 그릇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새하얀 아궁이 잿가루를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마침 부엌 문턱에서 지켜보던 백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할매, 거긴 소금이 아니라 잿가루라고. 백호는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 소중한 고기 반찬 망치면 절대 안 돼.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굵은 꼬리가 휙 뻗어나가더니 할머니의 손목을 탁 쳤어요. 잿가루가 바닥에 흩어지며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어라, 왜 손을 치냐, 이 녀석아.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백호는 재빨리 커다란 솜방망이 앞발로 진짜 소금단지를 슬쩍 할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단지를 집어들었고 이번에야 제대로 된 소금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가 배고프다고 단지도 밀어주네. 할머니는 엉뚱한 착각을 하며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달콤한 조청을 넣으려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어든 것은 시커멓고 쓴 한약 찌꺼기 단지였어요. 백호의 머리털이 쭈뼛서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걸 넣으면 맛이 다 망가진단 말이야. 다시 한번 앞발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조청 단지를 할머니 손 앞으로 밀어 넣었어요. 기특한 것, 자꾸 단지를 밀어주네. 할머니가 웃으며 조청을 솥에 넣었습니다. 백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주방보조 역할을 하느라 온몸에서 진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가마솥 안의 요리는 완벽한 간을 맞출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할머니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뜨끈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꿩고기가 푹 구워져 살이 뼈에서 스르르 떨어질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거기에 영지버섯의 향긋한 내음이 더해져
그야말로 기막힌 영지버섯 꿩백숙이 탄생했어요. 할머니가 커다란 함지박에 국물까지 흥건하게 담아 백호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흰둥이 먹어라. 백호는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니 이건 분명 우릉도원의 음식이 틀림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을 대어 한 모금 국물을 들이켰어요. 뜨끈하고 구수한 맛이 혀끝을 감싸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생 차갑고 날 것으로만 먹어온 맹수에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백호는 정신없이 고기를 뜯어먹고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꿩고기 맛에 두 눈이 감겼어요. 함지박 바닥까지 싹싹 핥아서 광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먹고 나니 배가 든든하면서 온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백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흰둥아, 내일은 돼지뼈 고아줄 테니 고기로 부탁한다. 할머니의 주문에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할머니의 요리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산군으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날 밤달이 높이 뜨자 백호는 슬그머니 숲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짐승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우와 멧돼지, 오소리와 산토끼까지 둘러선 앞에서 백호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뼈다귀 말고 살코기 꽉 찬 놈으로 가져와라. 짐승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사옵니다, 산군님. 보름달 아래 펼쳐진 이 광경은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태백산의 제왕이 산골 할머니의 입맛에 맞추려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호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산속 외로운 굴에서의 삶보다 훨씬 좋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역시나 마당에는 산더미 같은 조공이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문한 대로 살코기가 실한 돼지, 고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흰둥이가 말귀도 알아듣네. 할머니의 감탄에 백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주문을 넣은 거라고. 물론 그 속마음은 끝까지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짐승들의 조공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어요. 꿩의 토끼의 산나물의 약초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밥상은 날로 푸짐해졌고 덕분에 혈색도 한결 좋아졌어요. 장에 내다 팔 것도 늘어나니 살림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 역시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맛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손수 만든 약식을 백호 앞에 내밀었어요. 오늘은 단 것도 먹어봐라. 대추와 밤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약식을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백호의 눈이 그득그득해졌습니다. 맹수의 입맛이 어느새 사람 밥맛에 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백호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고요한 밤 공기를 마셨어요. 가끔 할머니가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면 백호는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그리움을 맹수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깊은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밤이면 백호는 툇마루 밑에서 코를 골았어요. 목에 달린 놋방울이 숨결 따라 달랑달랑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하게 잠이 들곤 했어요. 산군과 노인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맹수와 할머니가 지내던 평화로운 마당에 어느 날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고갯길을 넘어오는데 덤불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낑낑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어디선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덤불을 헤치고 들여다보니 조그만 하얀 털뭉치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여?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새끼 손가락만 한 발톱에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작은 몸뚱이, 그것은 버려진 새하얀 똥강아지였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어린 강아지가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불쌍한 것, 누가 이렇게 버려놨어? 할머니는 당장 품속으로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따스한 품에 안기자 강아지는 울음을 그치고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저고리에 코를 파묻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데려다 키워줄게. 걱정 말거라. 할머니는 진보다리를 한 손에 들고 강아지를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품속의 작은 생명이 다칠세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마당에 들어 누워 있던 백호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흰둥아, 오늘 내 동생을 데려왔다. 백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품에서 꺼낸 것은 한 뼘도 안 되는 조그만 강아지였습니다. 백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조그만 털뭉치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 큰 흰둥이 동생하거라. 넌 오늘부터 작은 흰둥이야. 할머니의 선언에 백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 한 뼘짜리 털뭉치가 내 동생이라고? 백호는 콧바람을 푹 내쉬며 못마땅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만 껴안으며 예뻐했습니다. 아이고 이쁜 것, 배고프지? 할미가 밥 줄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호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가자 백호는 혼자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맞이하고 칭찬도 받고 등짝도 두드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 조그만 녀석한테 모든 관심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호는 억울한 마음에 팻마루 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말았어요. 감히 내 자리를 빼앗다니. 어디서 굴러온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자.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할머니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강아지는 어느새 마당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다리로 종종 걸음을 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문제는 이 조그만 녀석이 백호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백호의 굵은 다리 사이를 쏙쏙 빠져나가며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백호가 으르렁거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흰둥이 형아, 형아는 왜 이렇게 커요? 강아지가 깔깔거리며 백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랑 놀아요, 형아. 백호는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왔어요. 태백산의 모든 짐승들이 자신의 눈빛 한 번에 꼬리를 말고
도망치건만 이 한 뼘짜리 녀석은 겁이라곤 없었습니다. 백호가 무시무시한 눈빛을 보내도 강아지는 그저 천진난만하게 웃기만 했어요. 급기야 강아지가 백호의 커다란 귀를 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이빨로 귀를 깨물며 놀자고 보챘어요. 이 털뭉치 같은 녀석이 감히 산군의 귀를 건드리다니 무엄하도다. 백호가 콧바람을 쌩 뿜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까르르 웃으며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백호가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한숨을 푹 내쉬며 체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속 맹수들도 내 눈빛 한 번이면 벌벌 떠는데 고작 이 한 뼘짜리 녀석한테 이러고 있다니. 백호의 자존심은 그날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런 백호의 심정 따위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형아 발은 진짜 크고 따뜻해. 강아지가 백호의 커다란 앞발 위에 쓰러지듯 드러누웠어요. 나 여기서 잘래요. 작은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더니 금세 쿨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백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기가 막혔어요. 발을 빼자니 깨울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 백호는 그 자세로 한참을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밤에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백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푹신한 볏짚 방석이 있었어요. 그 방석은 백호가 유일하게 편히 잠들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강아지가 그 방석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백호가 다가가서 으르렁거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며 계속 잠을 잤어요. 저 녀석을 밀어내면 할매한테 혼날 게 뻔하고 백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산군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직접 뺏지도 못하고 백호는 찬 흙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집에 왔나. 서글픈 마음에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할머니의 지독한 노화는 더 큰 해프닝을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하얀색이라는 이유로 할머니는 큰 흰둥이와 작은 흰둥이를 자주 헷갈렸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밥을 주려고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망만 한 강아지 밥그릇에 집채만 한 멧돼지 다리뼈를 산처럼 올려놓았어요. 강아지는 자기 몸보다 큰 뼈다귀를 앞에 두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대로 백호의 커다란 함지박에는 강아지용 좁쌀죽 한 숟갈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백호는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내 콧구멍에도 안 들어가겠네. 하지만 할머니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백호는 빈속을 움켜쥐고 그날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소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백호에게 새 목줄을 달아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린 것은 강아지용 조그만 헝겊 목줄이었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백호의 거대한 목에 두르려고 힘껏 당겼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녀석아. 예쁜 목줄이여. 백호의 목이 졸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숨이 막힌다. 내 목에 이 조그만 헝겊을 채우려 하다니. 백호가 캑캑거리며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목줄이 안 잠기는지 이해를 못하며 더 세게 당겼어요. 결국 백호의 굵은 목 근육에 의해 헝겊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라,
왜 이리 약하냐, 이 목줄. 할머니는 끊어진 목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백호는 간신히 숨을 돌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손배자를 지어 입히기로 마음먹었어요. 밤새 바느질을 해서 두 벌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또다시 둘을 헷갈렸다는 것이었어요. 조망만 강아지에게는 호랑이용 거대한 옷을 덮어 씌웠습니다. 강아지는 커다란 포대기 안에 갇힌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앞을 못 보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앙앙, 앞이 안 보여요. 반대로 백호에게는 턱바지 같은 꼬마 옷을 얹어 주었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몸에 찔끔하게 걸친 옷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어요. 목 주변만 겨우 덮고 나머지 몸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옷이야, 손수건이야? 백호는 민망함에 얼굴을 땅에 파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뿌듯해하며 바라보니 차마 벗어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마당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굶주린 멧돼지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마당의 배추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담장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백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소리 없이 일어나 어둠 속에서 멧돼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맹렬한 눈빛만으로 멧돼지를 노려보았어요. 멧돼지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내빼 버렸어요. 백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는 눈빛 한 번으로 충분하지.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작은 강아지가 깨어나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앙앙앙. 도망가는 멧돼지를 향해 열심히 지저댔습니다. 물론 멧돼지가 도망간 건 백호의 눈빛 때문이었지만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보인 건 짖고 있는 강아지뿐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작은 흰둥이가 도둑을 쫓았네. 할머니의 눈에는 강아지의 용맹한 모습만 들어왔습니다. 기특한 녀석, 상으로 고기 반찬 줄게. 할머니가 부엌에서 백호 몫으로 챙겨둔 고기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이 강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백호는 그 광경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눈빛으로 다 쫓아냈는데 왜 저 시끄러운 꼬맹이만 고기를 주는 거야?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워서 이 집에서 진짜 일하는 건 나란 말이야. 백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사기며 돌아섰어요. 그날 밤 백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태백산의 산군이 고작 한 뼘짜리 똥강아지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서글픔이 더 컸습니다. 며칠간 소가리를 하던 백호는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에이, 산군의 체면이고 뭐고 나도 저 녀석처럼 행동해 주마. 백호는 강아지가 할머니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여주고 애교를 부리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할매, 나도 꼬리 흔들 테니 예뻐해 줘. 백호는 비장한 각오로 툇마루 위에 올라섰습니다. 먼저 꼬리를 붕붕 흔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집채만 한 덩치의 꼬리가 휘두르자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툇마루 위에 널어둔 빨래가 휙휙 날아갔어요. 이 녀석이 왜 이래? 할머니가 놀라 쳐다보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발라당 누워서
배를 보여주려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무게의 몸을 비트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툇마루가 흔들렸습니다. 마루 기둥이 삐걱거리며 위험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백호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더 열심히 몸을 비틀었습니다. 형아, 뭐해요? 강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경했어요. 우지직 쾅. 마루 기둥이 부러지며 툇마루 한쪽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백호는 기울어진 마루 위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난 듯 흙먼지가 풀썩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어요. 퍽, 퍽, 퍽. 등짝에 사정없이 빗자루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마루를 다 부숴놓고 못하는 짓이야. 백호는 꼬리를 말고 마당 구석으로 도망쳤어요. 옆에서 강아지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이고, 애교도 덩치껏 해야 하는구나. 산군의 체면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 한양에서 수상한 사내 셋이 태백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풍이 하늘을 찌르는 포수들이었어요. 이들은 태백산에 산다는 전설의 백호 가죽을 노리고 먼 길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백호 가죽 한 장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더라. 우두머리 포수가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산길을 올랐어요. 나머지 둘도 맞장구를 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산세가 험하고 길이 꼬불꼬불하여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포수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산 중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지 않겠나. 마침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이 보였어요. 포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르신,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앞에서 굽실거리는 포수들을 보고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게. 마침 건넌방이 비어 있으니 거기서 쉬어 가시게나. 할머니는 인심 좋게 따뜻한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포수들은 감사 인사를 연신 늘어놓으며 건넌방으로 들어갔어요. 밥상까지 받아먹고 나니 피로가 몰려와 모두 골아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한밤중에 터졌어요. 잠결에 목이 말라 깬 포수 하나가 물을 찾으러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걷다가 안방문을 잘못 열어버렸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추는 순간 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랫목에 집채만 한 하얀 맹수가 배를 깔고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푹신한 배 위에는 할머니가 평온하게 베개를 삼고 누워 있었습니다. 포수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소리에 다른 포수들도 깨어나 달려왔습니다. 셋이 모여 안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백호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서로를 붙잡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인기척의 잠에서 깬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포수들을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여, 잠을 못 주무시나? 할머니가 일어나 앉으며 태연하게 군고구마를 꺼냈어요. 배가 고프신겨? 어서 드시게나. 할머니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포수들은 떨리는 손으로 군고구마를 받아들었어요. 어르신. 저건 호랑이가 아닙니까? 겨우 한마디를 짜냈지만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피식 웃으며
백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우리 집 동개가 덩치만 컸지. 아주 순해. 털이 길어서 방석으로 딱이여. 할머니의 말에 포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가 스르르 눈을 떴어요.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포수들과 눈이 마주치자 백호는 천천히 꼬리를 한 번 휘둘렀어요. 굵은 꼬리가 포수들의 뺨을 스쳐 지나가며 무언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 겁 없는 인간들이 감히 입 뻥긋하면 가만 안 둔다. 백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조용히 눈 깔고 자라. 포수들은 그 눈빛에 꼼짝도 못하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셋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어요. 간신히 해가 뜨자마자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복판에 백호가 떡하니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크르르릉. 낮게 깔린 으르렁거림에 포수들의 혼이 쏙 빠졌습니다. 잘 살려줘. 셋은 총도 보찜도 다 내팽개치고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어요. 굴러가듯 내달리는 모습이 가히 볼만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것들이 아침부터 달리기를 하네.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백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 텄어요. 이 순진한 할머니를 어리석은 인간들로부터 지켜야겠다는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맹수의 본능과는 다른 묘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백호는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마당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앙숙 같던 작은 강아지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 작은 흰둥이가 마당을 벗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백호가 낮잠을 자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호기심 많은 강아지는 나비를 쫓아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독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작은 흰둥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흰둥이는 그것이 위험한 존재인 줄도 모르고 다가갔어요. 앙앙, 이건 뭐야? 강아지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서는 순간 뱀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번쩍였어요. 바로 그때 번개처럼 하얀 그림자가 날아들었습니다. 백호였어요. 으악, 물기 있는 풀숲은 딱 7색이지만 처음 할머니에게 강제 목욕을 당했던 끔찍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 조그만 녀석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지. 백호가 거대한 몸으로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뱀의 이빨이 백호의 앞다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백호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뱀을 위협하자 놈은 꼬리를 감추고 풀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백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아, 괜찮아요? 강아지가 걱정스럽게 백호의 주위를 맴돌았어요. 백호는 강아지를 입에 물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쓰러져 버렸어요. 상처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흰둥이가 왜 이래? 할머니가 달려와 백호의 상태를 살폈어요. 앞다리의 상처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녀석아, 어디서 다쳤어? 할머니는 당장 약초를 캐다가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밤새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열기에 들뜬 백호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이마를 쓸어줄 때마다 희미하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아, 내가 잘못되면 난 어쩌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백호의 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강아지도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형아, 제발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어요. 앙앙 울며 백호의 앞발을 핥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낮을 할머니와 강아지가 번갈아 간호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백호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흰둥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형아. 강아지도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백호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 셋은 종을 넘어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백호가 회복해 가던 어느 날 코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강아지에게 먹일 기력 보충용 탕약을 준비했습니다. 쓰디 쓴 한약이었지만 기운을 북돋우는 데는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침침한 눈 탓에 그만 호랑이 밥그릇에 부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팠던 백호는 밥인 줄 알고 단숨에 들이켜 버렸어요. 순간 백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으아, 이건 뭐야? 몸에 힘이 주체가 안 된다. 온몸에서 기운이 펄펄 솟아올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호는 벌떡 일어나 앞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힘이 넘친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아. 백호는 할머니의 꽁꽁 언 밭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나와 보니 밭이 완벽하게 갈려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여? 할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흰둥이가 밭까지 갈아줬네. 세상에 이런 똥개가 어디 있어. 백호는 피곤해 저러 마당 한 구석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칭찬 소리에 꼬리만 살랑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백호가 산중턱을 거닐다가 묘한 냄새를 맡았어요. 산신께 올린 곡물이 바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푹 삶은 제육과 인삼이 탐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백호의 입에서 군침이 절로 흘렀습니다. 꿀꺽. 당장 한 입에 삼키고 싶지만 그런데 문득 할머니와 강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굶고 있을 할매와 작은 녀석이 눈에 밟히는구나. 백호는 본능을 꾹 누르고 곡물을 조심스레 입에 물었습니다. 한 점도 먹지 않고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그 귀한 음식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에 백호도 뿌듯해졌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김마님이 할머니를 시기하고 있었어요. 매일 진수성찬을 먹고 혈색이 좋아진 할머니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 가난뱅이 할멈이 어디서 그런 귀한 음식을 먹는 거야? 김마님은 몰래 염탐하러 산길을 올랐어요. 담장 너머로 할머니 집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는 큰 흰둥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큰 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집채만한 몸집의 줄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김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호랑이다. 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 치맛자락을 밟고 벌러덩 넘어졌어요. 허둥지둥 일어나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헐레벌떡 소리쳤어요. 옥분 할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생겼다. 그 말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괭이와 낫을 들고 산으로 올랐어요. 헐레벌떡 할머니 집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밖이었어요. 백호가 툇마루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방망이로 그 등짝을 팡팡 두드려주고 있었어요. 백호는 눈을 감고 골골거리며 안마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라. 저건.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이고, 무슨 일들이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맹수한테 잡아먹히실까봐. 맹수, 우리 흰둥이가, 아이고, 이 녀석이 덩치만 크지 아주 순하다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수상한 가짜 약장수가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멈, 이 약 한 봉지면 만병이 낫는다네. 약장수가 번지르르하게 떠들며 엉터리 약을 비싸게 팔려 했어요. 할머니가 순진하게 귀를 기울이자 백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크르르, 어딜 감히 사기를 쳐. 백호는 방문 뒤 캄캄한 어둠 속에 숨었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호랑이 특유의 묵직한 저음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크르르르릉. 약장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산신령이 노하셨다. 약장수가 지게도 내팽개치고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굴러가듯 산 아래로 내달리는 모습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뭐여, 저 사람은 왜 저래? 백호는 방문 뒤에서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산골에 겨울이 깊어지자 매서운 찬바람이 골짜기를 휘몰아쳤습니다. 눈발이 펑펑 쏟아지고 땅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고기 반찬 덕분에 얼굴의 혈색은 돌았지만 할머니의 몸 깊이 남아있던 지병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관절병이 매서운 추위 앞에 도지고 말았어요.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결리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뚱이가 말을 안 듣네. 할머니가 신음을 흘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백호와 작은 강아지가 곁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날로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백호는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해. 백호는 결심을 굳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핥히었지만 백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험한 절벽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던 귀한 약초, 천년초를 찾아 헤맸어요. 얼어붙은 바위 틈을 뒤지고 눈 덮인 골짜기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사흘 밤낮을 헤맨 끝에 마침내 천년초 한 뿌리를 발견했어요. 백호는 조심스레 그것을 입에 물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백호가 할머니 앞에 천년초를 내려놓았어요. 할매, 이걸 드시면 분명 나으실 거요. 꼬리를 살랑거리며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침침한 눈의 할머니는 그 귀한 약초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건 뭐여? 어디서 쓴 도라지를 물어왔냐? 백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필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눈길을 뚫고 동냥을 온 병든 노스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주 좀 베풀어 주시오, 보살님. 노스님의 얼굴은
굶주림과 추위로 헬쑥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 추운 날에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소?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노스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백호가 물어온 천년초를 선뜻 내밀었습니다. 마침 도라지가 있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끓여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요. 노스님이 감사 인사를 연신 늘어놓으며 받아갔어요. 백호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귀한 걸 엉뚱한 사람에게 주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몸으로도 남을 먼저 챙기는 할머니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어요. 속은 터지지만 할매의 저 따뜻한 마음을 어찌 미워하겠어. 백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고열이 펄펄 끓어오르더니 의식까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할매. 백호가 아무리 코를 비벼도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작은 강아지도 곁에서 앙앙 울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급해진 백호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끓여주던 타락죽이 생각났습니다. 할매, 내가 죽을 끓여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백호는 부뚜막에 엉거주춤 앉아 커다란 앞발로 나무 절구를 찍기 시작했어요. 서툰 솜씨로 곡식을 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죽이 걸쭉하게 끓어올랐어요. 백호는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아 조심조심 입에 물었습니다. 엎어질세라 한 발 한 발 천천히 할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어요. 그릇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열기에 들뜬 할머니가 가물가물 눈을 떴어요. 할머니의 흐릿한 시야에 백호의 거대한 하얀 앞발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앞에 이상한 환영이 겹쳐 보였어요. 젊은 시절 역병으로 떠나보낸 다정했던 남편 박씨, 영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십수년 전 북방 수자리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외아들 박돌쇠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독한 노안이 된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소식 끊긴 아들이 혹여나 고개를 넘어올까 매일 밤낮 문지방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면서 하염없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 세월 동안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갔습니다. 할머니가 산짐승들에게 그토록 정을 주고 밥을 내어준 이유도 있었어요. 배고르며 떠돌았을지 모를 아들 생각에 지나가는 짐승에게라도 밥 한 술 먹이고 싶었습니다. 텅 빈 집의 지독한 고독을 달래려 모든 생명에게 정을 쏟았어요. 어미의 애끓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우리 불쌍한 돌쇠 데리고 이제야 나를 데리러 온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이놈의 새끼 밥 한 술 먹이려고 여태 눈을 못 감았어. 할머니가 백호의 거칠고 커다란 앞발을 아들의 손인 양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며 오열을 쏟아냈어요. 백호는 그 애달픈 손길에 차마 발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털 위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맹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먹먹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호는 거대한 얼굴을 할머니의 뺨에 대고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맹수와 노인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일반 약초로는 안 되겠다. 백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전설의 천년 동자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동자삼은 겁이 무척 많아
인간의 숨소리나 목소리만 들어도 곧장 땅속으로 숨어버린다고 했어요. 백호는 매일 밤 산속을 누비며 동자삼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이었어요. 백호는 마당 한켠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신비로운 서기가 피어오르더니 조그만 꼬마 형상의 동자삼이 마당 우물가로 걸어 들어왔어요. 목을 축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백호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저 녀석이 물을 마시고 잎사귀를 떨어뜨릴 때까지만. 그런데 하필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할머니가 침침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당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귀한 동자삼을 남의 집 씨앗 훔쳐가는 좀도둑으로 단단히 착각해 버렸어요. 이 도둑놈아, 흰둥아, 혼내줘. 할머니가 방문을 확 열어 젖히며 소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겁한 백호가 번개처럼 마루 위로 날아올랐어요. 거대하고 푹신한 앞발로 할머니의 입을 착 막아버렸습니다. 안 돼. 저것 많은 영약이 도망가면 할매 병을 못 고친다. 백호의 눈에 절박함이 가득 감겼어요.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나. 드디어 주인을 공격하네. 오해한 할머니가 백호의 털을 마구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백호는 머리털이 뽑히는 고통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식은땀이 뻘뻘 흘렀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소리가 완벽히 막힌 덕분에 동자삼은 무사히 물을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동자삼이 바위 위에 황금빛 잎사귀 3장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는 통통 뛰어 숲속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백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의 입에서 발을 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있던 황금빛 잎사귀를 발견한 할머니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건 뭐여? 금빛이 나는 잎사귀라니. 일단 달여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뜨끈한 물에 잎사귀를 넣자 황금빛 기운이 피어올랐어요.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어요.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쑤시던 관절이 무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난 할머니가 기지개를 켰어요. 우드득 소리와 함께 온몸에 힘이 넘쳐났습니다.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렇게 가볍냐. 할머니가 감탄을 연발하며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꼭 17살 처녀 때로 돌아간 것 같네. 할머니는 집채만 한 가마솥을 번쩍 들어 계곡까지 들고 갔습니다. 산이 다 울릴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흰둥아, 꼬맹아, 어서 일어나라. 할머니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오늘 할미가 기운이 넘쳐서 잔치를 벌일란다. 할머니는 툇마루를 단숨에 닫고 무거운 장작 더미를 한 손으로 번쩍번쩍 옮겼어요. 씩씩하게 집안일을 해치우는 모습이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힘이 넘쳐 주체할 수 없는 할머니가 백호에게 다가갔어요. 엉덩이를 팡팡 때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흰둥이 할미랑 씨름 한판 할까? 백호가 기겁하며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니, 할매, 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요? 산군인, 나도 기세에 눌리겠구려. 옆에서 구경하던 작은 강아지도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형아, 할머니 진짜 무섭지 않아요? 백호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할매가 저러시면 이 산군도 꼼짝을 못하겠구나.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마당 구석으로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동자삼이 남긴 영약의 기운 덕분에 할머니의 시력도 잠시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백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집채만한 몸집에 날카로운 발톱,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맹수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백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강아지가 털에 윤기도 흐르고 참 늠름하기도 하지. 다정한 손길이 백호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백호는 그 온기에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이제는 돌쇠가 안 와도 외롭지 않다. 할머니가 뭉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곁에 있으니 단순한 병의 완치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보상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처마 밑에 매달아 둔 곶감을 훔쳐먹으려는 까치 때가 몰려왔어요. 까악까악 소리를 내며 곶감을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넓은 등에 올라탄 작은 강아지가 우렁차게 지저댔어요. 앙앙앙. 까치 떼가 놀라 후다닥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빨래방망이를 들었어요. 백호의 등짝을 팡팡 시원하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백호는 눈을 감고 골골거리며 그 손맛을 만끽했어요. 작은 강아지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를 열겠다며 할머니가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맛있는 꿩백숙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마당에 퍼져나갔어요. 백호와 강아지가 부엌 문턱에서 군침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따스한 불빛이 초가집을 감쌌어요. 툇마루에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백호와 작은 강아지. 할머니의 무릎에 거대한 머리를 부비는 백호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깊은 산골의 훈훈한 이야기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진흙탕에서 시작된 기막힌 인연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족으로 꽃피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맺어진 정은 그 어떤 혈연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와 백호, 작은 흰둥이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 눈 침침한 할매와 집채만 한 백호의 기막힌 새빵살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방망이 찜질에 가마솥죽까지 짐승을 남편으로 또 자식처럼 품어준 할머니의 그 우스꽝스럽고도 따뜻한 마음씨가 제게는 참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이들이 매일 밥 한 끼 나누며 쌓아 올린 그 정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를 넘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포근야담이었습니다.